사람은 누구나 이런저런 문제를 겪으면서 삽니다. 아무런 문제 없이 인생을 사는 사람이 없다는 뜻이겠지요. 사람마다 처한 상황도 다르고 접하게 되는 문제도 다르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문제 해결이 어려운 만큼 사람들이 자신의 경험이나 직관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겠죠. 제가 보기에 이러한 경향은 과거에도 그랬고 현재도 변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을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하지요. 아무리 시대가 변해서 컴퓨터나 인공지능 그리고 사물 인터넷의 도움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우리에게는 여전히 해결할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의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라는 것이 가장 커다란 고민이 될 수밖에 없겠지요. 저도 마찬가지로 이런 고민을 했었고 고민했던 내용을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7년도에 포럼에서 발표한 내용을 늦게나마 소개하려고 합니다. 준비한 내용은 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무엇에 집중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알아볼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문제를 성공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도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실행 도구를 활용하여 문제를 해결한 사례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현재보다 더 나은 미래, 그리고 자신의 성공을 위해 노력하며 삽니다. 성공을 위해서는 자신이 가진 유한한 능력을 어느 한 곳에 집중할 때 달성할 가능성이 높아지겠지요. 이러한 성공 원칙은 개인이 되었던 조직이 되었던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원칙이죠. 예를 들어 볼까요? 사람들이 목표를 세우고 달성하기 위해서는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과 주의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면서 의미 있는 노력을 어느 한 곳에 집중해야 합니다. 사무나 행정 업무도 마찬가지죠. 업무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업무 시간을 줄이면서 한 곳에 집중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여러 가지 일을 동시에 처리하는 멀티태스킹이 발생하지 않도록 과업을 할당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제품이나 연구개발 사업, 대규모의 건설 사업에서는 비용, 범위, 일정 중에서 핵심 일정을 중심으로 비용과 범위가 최소화되도록 과업을 관리해야 합니다. 제조업의 생산과 재고 관리는 공정 재고와의 지루한 싸움이 될 것입니다. 이런 싸움에서 승리하려면 첫 공정에 투입을 제어하면서 연속된 공정 간의 동기화된 생산 기법을 통해 공정 재고를 최소화하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영업 관리는 어떨까요? 고객의 마음을 읽고 어떻게 구매 욕구를 불러일으킬 것인지가 가장 큰 문제겠지요. 고객이 당장 구매하지 않으면 손해를 볼 수 있다고 느끼도록 영업 전략을 개발하고 현업에 적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유통이나 물류 사업에서는 재고와 품절과의 싸움이 될 것입니다. 판매할 물건이 있어야 할 곳에 적정한 수량의 재고를 확보해야만 하고 품절을 최소화시켜 판매 기회를 늘려가야 할 필요가 있겠지요. 국가나 기업의 운영 전략이나 각종 정책을 개발하는 것은 어떻게 될까요? 국가 정책은 국익과 국민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질 것입니다. 기업 전략은 안정 속에서 미래에도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 돈을 벌어들이는 속도에 초점을 맞춰가는 전략이 필요할 것입니다. 앞에서 살펴본 집중할 노력이 무엇인지 또 어떻게 해야 하는지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무엇이 더 필요할까요? 여기서 추구하는 것은 최소한의 노력으로 더 많은 돈을 버는 방법을 찾아 실천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과 전술이 명확해야 한다는 점이죠. 전략이란 무엇을 위해서 이 일을 하는가라는 질문에 답변을 하는 것이고, 전술이란 전략을 기반으로 목표를 달성해 가는 과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답을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제 해결의 속도는 생각의 속도에 비례합니다. 어떤 문제의 해결 방법을 빠르게 생각해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면 대단한 능력자임에 틀림없겠죠.
척 보면 아는 직관을 가진 사람이 필요한 곳도 있겠지만 우리들을 성가시게 만드는 것들은 한 사람의 직관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아주 골치 아픈 문제들이 대부분입니다. 상대방이 있는 문제들이 특히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나와 상대방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이죠. 그렇다고 나의 생각을 상대방에게 강요하거나 상대방의 생각을 내가 전적으로 수용하기 어려운 상황들도 많이 있습니다. 보통 이러한 상황을 딜레마 상황이라고 하지요. 딜레마에 빠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나도 좋고 너도 좋은, 서로에게 좋은 방법이 아니라면 손쉽게 해결할 수 없습니다. 서로에게 좋은, 윈윈할 방법을 찾기란 쉽지는 않지만 그런 방법이 전혀 없는 것도 아닙니다. 딜레마 갈등에서 오는 부작용을 제거하면서 서로 윈윈할 수 있는 단순한 문제 해결 방법을 찾으면 됩니다. 빠르게 생각하기보다는 천천히 느리게 그리고 논리적으로 생각하면서 나와 상대방과의 생각의 방향을 일치시키는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저는 생각을 논리적으로 순서대로 한다는 것이 가장 단순한 문제 해결 방법이 될 것이라고 강력하게 추천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현재의 상황에서 최소한의 노력으로 더 많은 돈을 벌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여기서 말하는 3M은 More and More Money의 약자인데 당신의 3M을 방해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세요. 전기 회로에서 직렬로 접속된 저항은 전류의 흐름을 방해합니다. 혈관벽에 쌓인 콜레스테롤은 혈액의 흐름을 방해합니다. 당신이 투자한 시스템의 병목이 투자 수익률을 떨어뜨립니다. 이들 세 가지 예에서 살펴보았듯이 문제를 일으키는 요인들은 저항, 콜레스테롤, 병목과 같이 자원의 흐름을 방해하는 것들이었습니다. 당신에게 성과를 내거나 돈을 벌어줄 것들을 살펴보면 시간, 돈, 물자, 생각, 주의력 같은 것들이며 이들이 원활하게 흘러가야만 성과나 돈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병목 요인 또는 제약 요인이라고 하는데 당신이 지금부터 해야 할 것은 당신이 성과를 제한하거나 돈을 벌지 못하게 만드는 병목 요인이나 제약 요인을 식별하고 흐름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개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흐름을 개선하여 좀 더 많은 돈을 버는 방법은 법률적으로나 윤리적으로 허용될 수 있는 방법이어야 합니다. 최선의 노력을 하기 위해서는 상황에 맞는 문제 해결 도구를 사용해야만 합니다. 소 잡는 칼과 닭 잡는 칼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죠.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문제 해결 대책이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해야 한다는 점인데 말과 글로는 잘 되는데 행동으로 옮길 수 없는 문제 해결 대책들이 너무 많기 때문이죠. 또한 내가 직접 행동으로 옮길 수 있기 위해서는 나의 영향력을 고려해서 내가 실천할 수 있는 내용들로 문제 해결 대책이 수립해야만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조건을 만족할 수 있는 문제 해결 도구가 있을까요? 네, 물론 있습니다. 제가 소개할 문제 해결 도구는 제약 이론입니다. TOC라고도 불리우는데 피라미드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다른 경영 개선 도구와 비교해서 현장 관리자에서부터 최고 경영층에 이르기까지 아우를 수 있는 개선 도구입니다. 제약 이론은 생산, 물류, 유통, 마케팅, 전략 수립, 성과 측정이나 문제 해결 분야에서 집중 개선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집중 개선 프로세스는 5단계로 구성되며 1단계에서는 흐름을 방해하는 제약 조건을 찾아내게 됩니다.
최소한의 비용으로 제약 조건을 활용하는 방법을 2단계에서 찾아내게 됩니다. 3단계에서는 비제약 조건의 투자를 지향하게 만들면서 4단계로 제약 조건의 능력을 향상시켜 나가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조직의 능력이 향상되고 제약 조건이 다른 곳으로 이동하게 된다면 1단계에서부터 4단계를 반복적으로 시행하면서 조직 전체의 투자 수익률이 올라가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해가는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방금 문제 해결 도구로 소개한 것이 제약 이론입니다. 제약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서인지 아니면 너무 솔깃한 내용인지 몰라도 약장사 같은 분위기가 느껴질 수 있죠. 그럼 말 나온 김에 유명한 의사와 돌팔이 의사의 차이를 살펴볼까요? 유명하다는 의사는 환자의 증상을 면밀히 관찰하고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증상을 일으키는 근본 원인을 찾아낼 겁니다. 그리고 질병의 근본 원인에 맞는 약을 처방하거나 그에 맞는 치료를 했기 때문에 유명하다는 소리를 듣게 된 것이죠. 반면에 돌팔이 의사는 근본적인 원인보다는 환자의 증상에 집중해서 치료했기 때문에 돌팔이 의사 소리를 듣겠죠.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의 근원을 찾아 해결하면 전문가 소리를 들을 것이고 문제의 증상에 맞는 해결책을 제시한다면 아마도 초보자 소리를 듣게 될 겁니다. 이 시점에서 중요한 체크 포인트가 있습니다. 우리는 환자를 고치는 의사가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려는 사람들입니다. 특히 해결해야 할 문제는 딜레마 문제라서 그동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했던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이죠. 이러한 딜레마 문제는 나와 상대방의 생각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발생되었다고 앞에서 이야기했습니다. 딜레마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은 결국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서 나에게 협력하도록 만드는 것이며 이러한 변화가 나와 상대방에게 서로 도움이 되어야만 합니다. 하지만 현실 세계에서는 강자와 약자, 갑과 을이 분명하지요. 강자는 약자에게 자신의 생각을 관철시키기 위해 협박을 하거나 강요하기 일쑤죠. 그나마 신사적인 방법은 약자를 설득하거나 타협하는 방법일 겁니다. 약자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면서 불평하다가 세상 다 그런 거지 하면서 포기할 겁니다. 만일 이런 분위기에서 나오는 어쩔 수 없는 강자와의 협력 관계라면 적극적인 협력을 이끌어내기는 어려울 겁니다. 제약 이론을 창시한 이스라엘의 골드렛 박사는 사람들이 심리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했습니다. 연구 결과에서 레이어 1에서부터 안쪽으로 껍질을 까듯이 상대방이 가진 의심을 해결시켜야만 상대방을 나의 생각에 적극적으로 협력하도록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점을 발견했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상대방의 적극적인 협력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6가지 단계의 절차가 순서를 지켜 해결되어야 한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이슬 6단계에서 실행할 도구는 사고 프로세스입니다. 사고 프로세스는 thinking 프로세스라고도 불리며 크게 3가지 단계로 나눠 진행하게 됩니다. 무엇을 변화시킬 것인가? 어떤 모습으로 변화시킬 것인가? 어떻게 변화를 일으킬 것인가에 대해서 세부 분석 절차를 정립한 것입니다. 앞에서 살펴본 세부 분석 절차의 작동 단계는 5가지 논리나무를 활용하여 진행됩니다. 논리나무를 사용하여 느리게 논리적으로 생각하면서 충분 조건과 필요 조건을 검토하게 됩니다. 이런 방법이 문제 해결 방법을 술술 짚어주는 직관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답답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힘들어하는 딜레마 문제를 획기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면 시간을 내어 느리게 생각해 보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입니다. 좌측 그림은 딜레마 문제를 일으키는 조직에서 나타나는 특이한 증상들을 노란색 박스로 표시했습니다. 이들 증상들이 나타나는 원인을 분석해서 찾아내고 이들 원인들로 인해 조직이 겪는 전체적인 상황을 하나의 그림으로 묘사한 것입니다. 이 정도로 분석하게 되면 어디를 해결하면 조직이 겪고 있는 딜레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우측 그림은 딜레마 문제를 일으키는 근본 원인을 해결할 대책을 만들어내는 과정입니다. 결국 당신이 해결할 문제를 찾고자 한다면 현장에서 일어나는 불평들이나 업무 담당자의 신세 한탄에 주목하기 바랍니다.